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상머신을 사용해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M3D라는 툴을 사용해서 CPG 메티라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M3D는 Differential Methylation Region을 식별하는 R 패키지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모터 지역의 CG 이중 염기 서열이 밀집된 CPG 아일랜드의 CG는 메틸기와 결합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가 염색소의 구조 변화를 유도해 실제 유전차 발현의 조절을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로모터 지역의 DNA 메티라 정도는 유전자의 발현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RRBS라고 하는 Reduced Representation Bisulfide Sequencing 실험의 경우 CPG 고밀도 영역의 시토신 메티라 수준을 측정하는 효율적 실험 방법입니다. 분간 CPG 메티라의 차이의 통제 분석은 일반적으로 CPG 유전자자의 베타 이항 분석 모델과 샘플 전반의 검정을 함께 수행하며 이후 개별 CPG를 연결하여 차별 메티라 영역, Differential Methylated Region 추정값을 산출합니다. 실습에서는 메티라 프로파일 분석을 통해서 최대 평균 불일치, 즉 Maximum Mean Discrepancy, 줄여서 MDD 기법으로 비교군 간의 커버리지 프로필 변화를 설명할 것입니다. 왼쪽 위에 G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면은 터미널 에뮬레이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실행해 주시면 화면과 같이 CMD 기반의 터미널 창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실행을 정상적으로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R을 실행해 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워킹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d change 디렉터리 한 칸 뜨시고요. 물결 표시 슬래시 하신 다음에 public in code 엔터 쳐주시면은 앞에 물결 표시에 public in code가 뜨면 정상적으로 해당 디렉터리로 이동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리스트의 약자인 ls를 엔터 쳐주시면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데이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실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인코드 RRBS 데이터 중에서 H1, HESC와 K562 세포주 데이터입니다. 해당 세포주에 각각 두 샘플씩 비교를 하여서 저희가 한번 분간 차이, 그 다음에 같은 세포주의 경우 레플리케이트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볼 건데요. R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습을 진행하시다가 코드를 놓치시거나 혹은 내가 타이핑을 직접 하시기 힘드시다 그러시면은 내 폴더로 들어가신 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퍼블릭 인코드로 이동을 하시고요. 거기서 day1 lecture 3 source.r이라는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해당 실습에 관련된 코드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저와 실습을 하시다가 행여 놓치시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하기 힘드실 때는 해당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오늘 실습을 진행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는 직접 타이핑을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교재에는 소스부터 설치하는 부분까지 다 나와 있지만 실제 저희가 가상머신에 모든 소스와 패키지를 설치했기 때문에 설치 부분은 거치실 필요가 없으시고 라이브러리를 직접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 R 엔터를 쳐주시면은 다음과 같이 R이 실행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라이브러리 M3D 엔터 쳐주시고 라이브러리 by seq 엔터 쳐주시면은 필요한 패키지가 로딩되면서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안되면 정상적으로 해당 패키지가 불러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분석을 진행할 셀 라인은 두 개이기 때문에 해당 셀 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그룹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은 팩터의 자료형을 취하고 있고요. H1, HESC,
H1, HESC 두 개, 그리고 K562, K562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샘플은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당 세포주의 이름 뒤에다가 숫자를 덧붙일 건데요. H1, HESC1, H1, HESC2로 명칭을 정하고요. K562도 마찬가지로 K562 바1, K562 바2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컬럼 데이터에다가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 자료형으로 현재 그룹 이름과 로우 네임을 위에서 정한 샘플 네임으로 지정을 해주고요. 직접 저희가 콜 데이터라는 객체를 보시면 팩터 자료 타입의 그룹 컬럼으로 H1, HESC와 K562가 있고 각각의 로우는 우리가 지정한 샘플 네임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데이터 경로를 워킹 디렉토리로 지정을 해줄 건데요. pass 라는 객체에 슬래시 home gda 현재 우리가 있는 public encode 를 입력해 주시고요. set working directory의 약자인 setwd 이제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pass를 눌러주시면 해당 디렉토리로 워킹 디렉토리가 지정됐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시려면 get working directory 하신 다음에 가로를 열고 닫으신 다음 엔터를 쳐주시면 현재 워킹 디렉토리가 어디 있는지 뜨는데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pass와 동일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인풋으로 입력할 파일들의 리스트를 files라는 객체에 넣어줄 건데요. WG 하시고 탭을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어느 정도까지 완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직접 인코드 메틸 데이터를 그래서 저희가 했던 H1, HESC, replicate 1과 H1, replicate 2 그리고 인코드 K562 replicate 1과 K562 replicate 2 데이터를 파일 이름을 files라는 객체에다 넣어주고요. 엔터 쳐주시면은 아무런 에러 메시지 안 뜨면 더 없이 정상적으로 입력하신 겁니다. 그럼 RRBS라는 객체에다가 우리가 해당 파일들을 직접 읽어볼 건데요. 직접 읽는 명령어는 read bad file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고요. 아규먼트 첫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files, 두 번째는 그 전에 저희가 그룹핑한 call 데이터 bad 타입은 저희가 인코드에서 받았죠. 인코드를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를 쳐주시면 이제 파일들을 읽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파일이 읽는 동안 저희가 배드 파일 포맷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배드 포맷은 첫 번째 컬럼에는 크로모점, 두 번째 컬럼에는 크로모점 스타트, 세 번째 컬럼에는 크로모점 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지키면 일단 기본적인 배드 포맷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뒤에는 name, score, strand, tick, start, seek, end 등 각 배드 파일을 만든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사용한 인코드 데이터의 경우에는 앞에서 3개의 다음에 lead coverage, strand, start and end coordinator again, some column value,
그리고 메틸레이션 퍼센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파일이 다 읽어졌는데요. 이건 이제 사용하시는 실습 컴퓨터에 따라서 속도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안 되셔도 기다리시면 결국 저처럼 밑에 꺽쇠 표시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바이식 패키지를 이용해서 GRange 파일을 생성할 건데요. GRange 파일은 이따 저희가 분석할 영역을 표시해 주는데 사용합니다. RRBS CPGS라는 객체에다가 클러스터 사이트 오브젝트라는 아규먼트에 우리가 앞에서 RRBS 즉 데이터를 넣어주고요. 그룹은 유니크 헐 데이터 RRBS의 그룹, 즉 우리가 앞에서 만든 그룹에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한 유니크한 부분만 넣겠다는 얘기고요. 샘플스에는 3 인사이트 최소 20곳 그리고 맥스 디스턴스 100으로 지정을 해서 엔터를 쳐주시면은 클러스터 사이트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지금 타이핑 하시는 게 힘드시면은 직접 여기서 파일을 열어서 저희가 책에서 110페이지를 부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클러스터링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고요. 네, 됐으면 CPGS라는 객체에다가 클러스터 사이트 BR RRBS CPG 에서 만든 데이터를 GRange 객체로 변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가 분석해야 될 객체가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전체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실습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컴퓨터 자원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필터링을 할 건데요. 인드스라는 벡터를 만들고요. 오버랩스라고 해서 저희가 CPG와 GRange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겹치는 영역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오버랩스라는 객체에다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겹치는 영역이 어딘지 나와 있고요. 여기서 저희는 총 적용 범위가 100 미만인 부분은 제외를 하도록 할 텐데요. for문을 사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I in 부터 CPG의 모든 데이터를 다 살펴볼 거고요. curves라는 객체에다가 컬럼을 다 합쳤을 때 total list CPGS 오브젝트 which 랩스 query 랩스
해당 부분일 때 넣어주고요. 만약에 오타가 있게 되면은 저처럼 예기치 않은 대괄호가 들어갔다고 에러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위에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본인이 작업했었던 히스토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분에서부터 다시 타이핑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입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타가 자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저희가 직접 코드 파일에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각 샘플별로 해당 리전에서 적용되는 겹치는 부분이 100 미만이면은 제외하는 코드입니다. 넣어주시면은 정상적으로 타이핑을 했을 때는 아무 에러 없이 코드가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UCS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배드 포맷 외에도 저희가 NGS 데이터를 다루면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자료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데이터 파일 포맷들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본인이 돌리고 있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돌고 있다면은 지금 마치 다 돌았는데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중간에 화살표를 눌렀을 때 이상한 메시지 같은 게 나오면 일단 해당 코드가 돌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INDS라는 객체를 한번 직접 살펴보시면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적용 범위가 샘플별로 100 미만인 영역들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PGS라는 우리가 아까 만든 객체에다가 방금 해당되는 영역들만 업데이트를 이렇게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차원에서 해당 리전 정보가 들어있는 RNDS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이 CPGS에서 1000개 영역만 사용하도록 할 건데요. RRBS라는 객체에 rbs.cpgs를 설정하고 CPGS는 다시 한번 아까 CPGS만 업데이트된 부분에 1번부터 1000개까지만 저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버랩스라는 객체에다가 이 둘 간에 오버랩되는 부분을 저희가 직접 얻어 볼 거고요.
잠깐 있는데요. 잠시만요. 오버 랩스 엔터를 쳐주시면은 제대로 치시면 에러가 안 나오는데 저처럼 또 오타가 들어가면은 에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find over 랩. 네, 그러면 다시 RRBS에 우리가 찾은 리전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고요. 마찬가지로 또 오버랩스라는 리전에다가 방금 우리가 따로 뺀 RRBS 부분을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타가 들어갔는데요. 오렌지스고요. 네, 그럼 다시 한번 저희가 직접 만든 데이터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RRBS라는 객체에는 우리가 앞에서 직접 읽은 파일들의 리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PGS라는 객체에는 G렌지 객체로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수행 영역의 시작과 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M3D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M3D의 경우 각 아일랜드에 대한 최대 평균 불일치값,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Maximum Mean Discrepancy, 줄여서 MDD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M3D 래퍼 함수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MMD 리스트라는 객체에다가 M3D 래퍼 RRBS와 오버랩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프로세스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한번 직접 어떤 게 나왔는지 살펴볼 건데, MD 리스트 표시하시고 full을 해주시면은 함수에서 나온 각 샘플상의 전체 메티라 행렬이고요. 커버리지는 등각 커버리지입니다. 즉 각성별로의 등각 커버리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여기서 앞에서 보셨다시피 각 열은 우리가 비교한 샘플들의 쌍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두 벡터 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M3D 스탯이라는 객체에다가 MMD 리스트 중 말씀드렸었던 full 부분과 MMD 리스트 중 등각 커버리지 부분을 저희가 빼서 이 두 개의 벡터 간의 차이를 M3D 스탯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한번 플롯을 그려볼 건데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 4번에서 보실 수 있는 플롯을 저희가 직접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RP columns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사용할 컬럼은 첫 번째, 여섯 번째 컬럼을 사용했기 때문에 벡터 1, 6을 넣어주고요. 플롯 as 벡터라고 해서 해당 값을 벡터화 시키고요. MMD 리스트에서 풀 부분에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 벡터 값인 첫 번째, 여섯 번째 컬럼을 지정을 해주고요.
다음에 다시 벡터화 시켜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mmd 리스트에서 커버리지 값 마찬가지로 첫 번째와 여섯 번째 컬럼을 가져올 겁니다. 가로를 닫아주시고 X축에는 저희가 사용한 full empty 라고 표시를 해주고요. Y축에는 coverage mmd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플롯의 이름은 test statistic replicate 그 뜻이고 comparison이고요. 다운표 닫고 닫아주신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은 플롯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한번 이게 얼마나 45도 선에 잘 배열되는지 보기 위해서 선을 하나 추가할 건데요. AB 라인 A0 B1 컬럼 컬러 레드 라인의 타입은 2로 지정을 해주시면은 보이다시피 45도 선에 잘 정렬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실험들 샘플들 간에서 재현이 잘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럼 한번 이번에는 군간의 비교를 해볼 건데요. 군간 비교는 저희가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컬럼을 가져와서 볼 겁니다. 보시면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컬럼을 그룹 course라는 객체에다가 저희가 할당을 하고요. 다시 앞에서 사용했었던 플롯 벡터화 시켜주는 함수를 사용해서 mmd 리스트 풀 중에서 그룹 컬럼들과 그룹 간 비교를 위한 컬럼들과 벡터의 리스트 중에 우리가 커버리지들 중에서 또 그룹 간 분석을 하기 위한 컬럼들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X축은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full mmd Y축은 coverage mmd 플롯 이름은 test statistics intergroup comparison입니다. 더 없으시면 다음과 같이 플롯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고,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렸었던 45도 등가선을 그려주시면 앞에서 했었던 레플리케이트와는 다르게 군간 비교에서는 full mmd가 커버리지 mmd보다 큰 영역이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저희가 이번에는 분석 결과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내 볼 건데요. 레플리케이트 컬럼을 아까 앞에서 저희가 만들었었죠, 이미. 1, 6, 그리고 그룹 간 컬럼은 2부터 5까지고요. M3 스텝도 이미 저희가 만들어 놨고, breaks라는 객체에다가 seek 마이너스 0.2, 1.2, 0.2 이렇게 엔터를 쳐주시면은 breaks라는 객체 안에 마이너스 2부터 1.2까지 0.1의 간격으로 숫자들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h refs라는
객체에다가 히스트 m3d tet ref columns.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브레이크스에다가는 그대로 브레이크스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여기서는 false로 넣어주시고, 그룹 간의 히스토그램은 앞에서 했었던 히스트 row with m3d stat group column 넣어주시고, 브레이크스 마찬가지로 위와 동일하게 하고요. 이것은 false 쳐주신 다음에 컬러를 저희가 지정해 줄 건데요. 컬러 1은 샵 0000 ff40, 컬러 2는 샵 ff000045, 플롯 h 플렉스, 컬러는 우리가 방금 지정해준 컬러 1, 표시는 false를 해주시고요. y축에는 density라고 저희가 써주겠습니다. x축은 mmd static, 그리고 플롯의 이름은 m3d stat histogram이라고 써주고요. 엔터를 쳐주시면은, 만약에 오타가 없으시면 일단 레플리케이션 된 결과들이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룹 간 비교를 위해서 h그룹스 컬러는 앞에서 저희가 지정한 컬러 2를 넣어주시고, 여기 프리표시는 false, 그리고 현재 플롯에다가 add 해주라는 아규먼트 2를 넣어준 다음에 엔터를 쳐주시면은 그룹 간에 이제 mdd 값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전드를 저희가 레전드 함수를 통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0.5, 12개 3, 레전드 replicate groups, 컬러는 앞에서 우리가 각각 해준 컬러 1, 컬러 2를 넣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이제 114페이지의 그림 6처럼 MMD 스탯 히스토그램이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직접 스캐터 플롯으로 그려본 것과 마찬가지로 레플리케이트 그룹 간에는 MMD 값이 크지 않지만 인터그룹 간에, 즉 다른 그룹 간에는 MMD 값이 크게 나오는 걸,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번에는 저희가 히스톤 변형 데이터를 검색해 볼 건데요. 에피팩터라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간단한 예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에피팩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에피팩터 데이터베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염색질 재구조에 관여하는 단백질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전사 후 히스톤 변형의 읽기, 쓰기, 지우기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나 뉴클레오점의 이동, 방출, 재구성에 관여하는 단백질, 혹은 히스톤 변형을 뉴클레오점에 결합시키는 단백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메뉴가 진, 컴플렉스, 히스톤 앤 프로타민, 익스프레션, 덕스 앤 다운로드로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진은 약 815개, 컴플렉스는 69개, 히스톤 앤 프로타민스는 95개 정도로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진에서 예제를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진 스텝 눌러주시면은
815개의 단백질 유전자 정보를 외부 타 베이스에 HGNC 심볼, HGNC 네임, 유니프롯 아이디, pfarm 도메인 아이디랑 유니프롯 마우스 아이디와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뒤에 보시면 펑션, 모디피케이션, 프로틴 컴플렉스, 타겟 엔티티, 프로덕트 등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HGNC approved 심볼에서 DNMT3A를 검색해 보면은 교재 116페이지의 그림 파일과 같이 자세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